안녕하세요. 셀프입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업체 안 통하고 셀프로 국제 결혼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집 없이 제가 쭉 나열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약간 불편하시다면 이제 1.5배속으로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내 자신의 주어진 환경이 그러라고 알려준다. 저는 현재 계약직이고요. 그리 높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세후 400은 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씩 계약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회사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 사이에 이제 텀이 생기고 왜냐면 구직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등등.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의 환경을 고려해서 그 계약직과 계약직 사이의 그 텀을 활용해서 국제 결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외에서 장기 거주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이내로 그 장기 거주할 목적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년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연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거주가 필수다.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도 이혼하는 판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약직과 계약직 사이, 나중에 한국에 복귀했을 때 구직 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텀이 길어지게 되면 물론 구직이 좀 더 수월하지 않겠지만 계약직의 이제 장점이 크게 급여가 높지 않고 또 경력도 있으면 좋지만 어느 정도 계약직의 한계를 회사 측에서도 알기 때문에 그 텀에 대해서 크게 단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결혼의 업체의 난립과 행정부의 방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제결혼 업체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런 것을 행정부가 또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등록만 하면 그런 국결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거의 크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국결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이제 시골 노총각들이 그런 국결 업체를 이용하면서 속성 결혼을 하고 그런 해외 신부와 국내 시골 노총각 사이의 나이 차이,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고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왔었고,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그러한 이제 피해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업체들의 이제 지속적인 비용 증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이제 총 전체 비용이, 결혼까지 총 전체 비용이 1,500을 넘어가는 회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비용을 문의해 본 결과 평균이 2,000이고 완전히 총 전체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는
2,500이 동남아 기준으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완전히 신랑한테 덤태기 씌우듯이 비용 전가를 확실하게 이번 참에 올려보자 해서 더 물가 상승보다 더 급증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2, 3년 동안 국제결혼 업체들이 이제 폐업도 많이 하고 물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더 비용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제 자신이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외모가 이제 제가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다르다면 조금 거부감이 조금은 있겠지만 제가 해외에서 이제 어학연수도 해보고 배낭여행도 여러 나라 경험도 다수 있기 때문에 뭐 언어적인 문제도 영어화도 가능하고요. 크게 뭐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없고 적응 능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업체 시스템에 대한 이제 신뢰가 굉장히 부족해 왔죠. 현재도 부족하고. 왜냐? 이 국제결혼 업체 시스템 자체가 속성결혼입니다. 그 항공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기, 신부를 만나러, 신부를 소개받으러 나가기 이전에 업체를 통해서 이제 이메일 등을 통해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고 얘랑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뭐 카톡을 통하든 뭐를 해서 그 여자도 오케이 하면 이제 날라가서 이제 진행 몇 명, 한 3, 4명, 5명, 뭐 10명 뭐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신혼여행을 하고 결혼식하고 이제 상견례하고 하기까지가 이제 한 일주일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뭐 연애를 한다? 그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할 시간을 안 주죠. 네. 그 신혼여행이 그냥 연애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죠, 하루. 하루 이틀. 같이 쇼핑도 하고 뭐 하겠죠. 식사도 하고. 그런 시스템 하에서 결혼을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국제결혼 업체들의 이제 일단 신뢰가 많이 무너져 내렸고 업체도 또한 이제 그런 속성 시스템이 정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트렌드인 이제 비대면 장거리 연애 후 결혼 시스템. 유튜브 영상에 그 결혼 업체들의 국결 업체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터넷이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 통화나 이런 걸로 이제 1개월부터 뭐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외로 나가기 이전에 신랑과 신부가 영상 통화를 통해서 또는 이제 채팅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신부의 나라로 날아가서 이제 실제 맞선을 보고 결혼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뭐 길면 3개월 뭐 4개월 뭐 이런 시기인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3개월이 넘어가면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그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 부담이 이제 생기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맞선을 실제 진행하고 결혼을 해야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무언의 업체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약간 조급한 마음으로 장거리 비대면 연애가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장거리 비대면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서로 안 맞아서 교체를 하게 되면 또 그 비대면 연애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또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또 늘어나겠죠. 그럼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물론 계약서 쓸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업체와의 그런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업체 입장에서 부담을 느껴서 점점 그 진행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만 늘어날 뿐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애 결혼이라고 하면 저는 최소 6개월은 대면 연애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